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비디오북 시리즈는 다음과 같이 전자회로 10시간 완성, 센서, 적응 혼성 신호, 회로 및 시스템, 이미지 센서 4개의 강좌 동영상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중 두 번째 비디오북인 센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첫 번째 비디오북인 전자회로 10시간 완성은 연세대학교 러너스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아래의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통하여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센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인간의 오감과 그 역할에 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인간의 오감이라고 하는데 후각과 미각은 각각 기체 상태 또는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감지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화학적 감지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작 원리가 유사합니다. 촉각은 다시 압력, 온도, 통증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 또는 동물의 이러한 감각은 뇌로 전달된 후 인지, 인식 과정을 거쳐 반사적 행동을 유발하거나 보다 복잡하게는 추론과 의지가 더하여져 판단하고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각이란 생존과 안전을 넘어 고도의 지적 행위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시작점에 해당합니다. 인간은 내가 주변 현상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통로를 감각이라 하듯이 특정 목적을 위한 시스템이 주변 환경과 현상을 입력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을 센서라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지만 주로 외부 물리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일렉트로닉 시스템에 전달하는 부분을 센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자 시스템이 주변 환경과 현상에 따라 발생된 신호를 처리하여 검출, 추산,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다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센서의 개발과 활용에는 다음과 같은 대단히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응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이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소자와 공정, 전기 신호를 증폭하고 필터링하기 위한 아날로그 회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제어하기 위한 혼성 신호 회로, 디지털화된 신호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처리된 신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판단 결정하기 위한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정보를 전송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통신 시스템 등이 센서를 개발하고 실현하기 위한 요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만 종류에 이르는 센서들이 개발되고 제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센서를 창출하거나 불가능하였던 센싱이 가능해질 때 지금까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입자 물리학에서 이론적으로 예측된 새로운 입자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를 검출하기 위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의 센서 개발이 필수적인 것과 같이 센서는 물리, 화학, 생명, 의료 등과 같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인지과학, 심리학, 사회학과 같은 인문사회적 학문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국방 분야에서 고도로 민감한 중력계를 사용하여 지하 터널이나 정지되어 있는 잠수함을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건설 토목에서는 도로와 건축물의 진동, 결함, 피로 등을 모니터링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구조물의 수명과 안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물리적인 현상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실현하는 센서의 일반적인 구조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특정 물리량에 따라 저항, 커패시턴스와 같은 정기적 특성이 변화되어 전류 또는 전압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소자가 있으며 이러한 소자를 트랜스듀서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트랜스듀서 디바이스에 가해지는 물리량이 센싱하고자 하는 물리량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소자가 없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으로부터 소자가 반응하는 물리량으로 변환하여 주는 과정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트랜스듀서 소자와 물리량 변환 과정을 포함하여 트랜스듀서 모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듈에서 물리량 변환이나 소자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스티뮬레이션을 발생시키거나 트랜스듀서에서 발생한 전기적 신호를 뒤이어오는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들어온 신호를 증폭하고 불필요한 신호 성분을 제거하는 필터나 필요로 하는 특정 값만을 검출하는 검출기를 포함하는 회로 부분을 아날로그 프론트엔드라 합니다. 아날로그 프론트엔드 출력은 일반적으로 컨티뉴스 타임 아날로그 신호 형태를 띠며 이를 디지털 시스템에 인가하기 위하여 샘플링과 퀀타이제이션이 포함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가 사용됩니다. 센서라 함은 디바이스, 모듈, AFE, ADC를 포함하는 변환기를 일컫습니다. AD 변환기에서 출력되는 디지털 신호에 대하여 디지털 도메인에서 필터링, 보정, 추산, 검출 등을 수행하는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DSP까지를 포함하여 센서 시스템이라 합니다. DSP의 출력은 신호라기보다는 정보에 가까우며 이 정보와 다른 센서 정보 등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판단을 수행하고 의도하였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스마트 센서라고 합니다. 특정 물리량을 정기적 양으로 변화시키는 소자를 트랜스듀서 소자라고 하는데 각 트랜스듀서의 변환 원리를 설명하기 전에 기본적인 물리량과 전기량의 정의와 상관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물리량으로는 시간과 거리, 물질의 양과 그 질량, 힘과 에너지, 열, 전기, 자기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법칙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법칙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타 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중 전기량은 전하와 전하에 의하여 형성되는 전기장에 기인하여 일어나는 현상들에 관한 것입니다. 전기장 안에서 단위 전하를 이동시키기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전이라 하며 두 지점 간 전위 차이를 전압이라고 합니다. 폐쇄된 시스템에 전하가 축적되기 위해서는 폐쇄된 시스템의 전하량이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양의 포지티브 전하와 네거티브 전하가 일정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게 되는데 이때 두 지점 사이의 전위차와 전하량의 관계에서 그 계수를 커패시턴스라고 합니다. 전위차에 의하여 전하가 이동할 때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전하량을 전류라 하며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에서의 계수를 컨덕턴스라고 하고 그 역수를 저항이라고 합니다. 전류 흐름은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하는데 전류가 변화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하여 다시 역기전력 전압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류 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전압의 관계식에서 그 계수를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캐패시턴스, 리시스턴스, 인덕턴스는 다음과 같이 유전율, 전도도, 투자율이라는 물질 상수와 거리, 면적과 같은 지오메트릭 변수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트랜스듀서 디바이스란 기본적으로 가하여진 물리량에 의하여 전하의 축적, 흐름이 발생하거나 물질 계수가 변화하거나 또는 지오메트릭 크기 등이 변화되어 RLC가 변화되고 궁극적으로 전류 또는 전압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소자를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커패시턴스는 다음과 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극판으로 구성된 패러럴 플레이트입니다. 각 극판에 반대 부호의 전하가 축적되어 있으면 두 극판 사이에는
위치에 관계없이 전하 밀도와 유전율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기장이 균일하게 형성됩니다. 그러므로 두 곡판 사이의 전압은 두 곡판 사이의 거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하여지며, 전압과 전하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계수 커패시턴스가 면적과 유전율에 비례하고 거리의 반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패시티브 트랜스듀서는 검출하고자 하는 물리량에 따라 유전율이 변화하거나 거리가 변화하여 커패시턴스가 변화되는 소자를 말합니다. 모든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인덕턴스를 가지고 있지만, 도선을 반복하여 감아 코일 형태로 만든 것을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솔레노이드의 인덕턴스를 예로 구하여 보겠습니다.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가 변화하면 그에 따라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며 단면적 A인 솔레노이드 내부 총 자속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이러한 자속의 변화는 코일의 각각의 루프에 역기전력을 발생시키게 되며, N회 감겨져 있는 각 루프 전압을 모두 더하면 다음과 같이 전류 변화대에 발생되는 전압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이 계수를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덕티브 트랜스듀서는 검출하고자 하는 물리량에 따라 투자율이 변화하거나 코일의 간격이 변화되어 인덕턴스가 변화되는 소자를 말합니다. 저항은 전이차와 그에 따라 흐르는 전류 관계를 정의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도체의 저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반도체의 전류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도체에서의 전도는 열, 빛 등의 에너지를 받아 컨덕션 밴드로 역이되어 있던 자유전자가 인가된 전기장에 의하여 가속되어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전자의 이동 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고체 상태에서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다른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날 확률은 전자가 가속을 받아 이동하는 시간에 비례하고 물질의 종류, 원자 배열, 온도에 따라 결정되는 평균 생존 시간에 반비례합니다. 충돌이 일어날 때 운동 에너지를 모두 잃는다고 가정하면 모멘텀의 변화 비율은 충돌 확률과 같기 때문에 모멘텀의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모멘텀의 변화율은 전기장에 의하여 전자에 가해지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즉 저항을 의미하므로, 전기장에 의한 가속과 충돌에 의한 감속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균 속도가 정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전기장 내에서 전자의 평균 속도는 전자의 전하량, 질량 및 평균 생존 시간으로 정의된 모빌리티에 의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전류란 단위 시간 동안 단면적을 통과한 총 전하량이므로 전하밀도, 단위 전하량, 면적, 평균 속도에 비례하며 위에서 구한 평균 속도를 대입하고 전기장을 전압으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이 전압과 전류 관계를 구할 수 있으며, 이 식에서의 계수를 정리하여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항은 물질의 밴드갭과 열, 빛과 같이 외부에서 인가되는 에너지에 따라 결정되는 자유전자 농도, 물질의 결정 구조와 온도의 영향을 받는 전자 이동도, 단면적에 반비례하고 두 지점 사이의 거리에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전압 전류 특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할 텐데, 자세한 것은 반도체 소자 과목이나 타 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반도체는 단결정의 전도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가 또는 오가 원소를 도핑하여 N형 또는 P형 반도체를 만드는 데 전류를 운반하는 캐리어 농도를 먼저 구하여 보겠습니다.
단결정에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에서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 덴시티는 다음과 같이 에너지 준위에 따라 제곱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각각의 에너지 스테이트에 전자가 들어갈 확률은 에너지 레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여기에서 EF를 페르미 준위라고 하는데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50%인 에너지 레벨을 말하며 도핑이 되지 않은 인트린식 반도체의 경우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컨덕션 밴드 전자 농도는 에너지 덴시티와 전자가 들어갈 확률의 곱을 컨덕션 밴드 에너지 레벨 범위에 대하여 적분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구하여집니다. 반면 밸런스 밴드 홀 농도는 전자가 들어가지 않을 확률을 이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P형 반도체의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 농도는 열 에너지에 의하여 밸런스 밴드에서 올라온 전자의 개수로 정하여집니다. 밸런스 밴드 홀 농도는 열 에너지에 의하여 전자가 올라간 빈자리와 도핑에 의하여 추가된 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컨덕션 밴드 전자보다 밸런스 밴드 홀이 더 많게 되고 전공을 메저리티 캐리어, 전자를 마이너리티 캐리어라고 합니다. 반면 N형 반도체에서는 열 에너지에 의한 일렉트론 홀 페어 이외에 도핑에 의하여 컨덕션 밴드에 전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전자의 농도가 전공의 농도보다 높아 전자를 메저리티 캐리어, 전공을 마이너리티 캐리어라고 합니다. 반도체에서 컨덕션 밴드에 있는 전자의 흐름은 저항에서 설명한 원리와 동일합니다. 한편 반도체는 밸런스 밴드에 홀이 존재하는데 전기장이 가하여지면 인접해 있던 밸런스 밴드 전자가 이동하여 홀을 채우게 되고 원래 전자가 있던 자리에 홀이 생기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는 마치 밸런스 밴드에 있는 양의 전하가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전자에 의하여 운반되는 전류와 홀에 의하여 운반되는 전류 합으로 구하여집니다. 이때 전공의 이동도는 전자의 이동도에 비하여 작은 값을 갖습니다. 메저리티 캐리어가 서로 다른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하게 되면 전체 전류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각 영역에서의 메저리티 캐리어가 다르기 때문에 접합면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P형 반도체는 전공의 농도가 전자의 농도보다 높기 때문에 주로 전공에 의하여 전류가 운반되는데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주로 전자에 의하여 전류가 운반됩니다. Pn 접합에 포워드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P 영역에서 N형 영역으로 흐르는 전공이 고갈 영역을 지나 N형 영역에 들어가면 모두 소멸되어 N형 영역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이너리티 캐리어인 홀에 의한 전류와 같아져야 됩니다. 고갈 영역 근처 P 영역에서는 N형 영역에서 넘어온 전자와 N형 영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공이 결합하여 소멸되고 고갈 영역을 넘어 N형 영역에 도달한 전공은 N 영역에 있던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되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N형 영역에서 출발한 전자는 P 영역으로 진행하면서 소멸되며 이 두 전류가 균형을 이루도록 전체 전류가 결정됩니다. 리버스 바이어스된 Pn 접합에서는 각각의 영역에서의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고갈 영역에서 재결합하여 소멸되면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매우 적은 양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센서는 트랜스듀서에서 발생한 신호를 궁극적으로는 전압으로 환산하여 증폭하거나 필터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검출하고자 하는 전기량을 전압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전류를 측정하고자 하는 브랜치에 저항을 삽입하고 그 저항 양당 간의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저항의 삽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작은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측정값의 정확도는 저항값의 정확도에 의하여 결정되나 높은 정확도의 저항을 만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변화하므로 이를 보정할 수 있는 회로 기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차지 또는 전류를 전압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커패시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커패시터의 정확도는 저항의 정확도보다 높으며 온도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정 시간 동안 적분하여야 하기 때문에 컨티뉴스 타임으로는 동작할 수 없으며 일정 시간 간격으로 샘플링하는 디스크리트 타임 회로로 동작시켜야 합니다. 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저항 또는 커패시터를 사용하였지만 역으로 저항 또는 커패시턴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기준 전류를 저항이나 커패시터에 인가하여 발생한 전압을 측정합니다. 측정의 정확도는 인가된 전류 정확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공정, 전원전압,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준 전류원이 사용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전류값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복잡한 캘리브레이션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